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김혜경의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했었던 배소연 씨, 그 배소연 씨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가지고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서야 국민의힘 쪽에서도 배소연에 대해 가지고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 늦은 감이 있죠. 왜냐하면 배소연에 대한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부터 불거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부터도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얘기가 그때도 다 확인이 됐던 얘기들입니다. 근데 그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거를 당적인 차원에서 공세를 피지 못했고, 뭐 공격력이 워낙에 우리가 딸리다 보니까 이제서야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배선에 대한 공세를 하고 있다라는 게 다행이면 다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배소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인데요. 배소연 자체가 뭐 선거법 위반이 됐거나 그런 것들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이고, 아직까지 수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게 배소연의 이해할 수 없는 부동산과 관련된 내역입니다. 사실 그 배소연 씨가 부동산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던 게 지난 2021년도, 2022년도에도 논란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경찰이 수사를 했거든요. 근데 경찰이 그때 배소연의 재산 내역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소연이가 무슨 뭐 법인카드를 썼다, 그리고 10만 4천 원을 결제했다, 그 부분까지만 수사를 했었고, 당시 경찰 그때도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어떻게 이게 재산 축적이 가능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 자체를 원천적으로 안 했어요. 진짜 경찰이 그러니까 견찰 노릇을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때 국민의힘에서는 당적인 차원에서 미쳤냐 너네, 어떻게 이재명에 대한 사건 같은 경우도 경찰만 지나가면 다 불송치 처리가 되는 것이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남 FC도 그렇고 아들과 관련된 문제도 그렇고 경찰 수사만 하면은 불송치가 됐다가 그게 검찰에서 재수사를 해가지고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또 들어가 있었던 게 바로 이 배소연의 재산과 관련된 문제인데, 지금에라도 검찰이 나서 가지고 수사를 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저는 이재명의 그 옆집과 관련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초밥 10인분과 관련된 거, 그거에 대한 수사까지도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자, 이번에 김종혁 최고가 페이스북에다가 글을 한 가지를 썼는데요. 그 글 좀 띄워주시면은요. 마찬가지로 그 배소연에 대해서 어떻게 재산이 80억대의 그런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인데, 밑에 보시면 약간 좀 무서운 섬찟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냐? 이 대표 주변에선 여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강요된 극단 선택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돌았었죠. 그런데 사무실 옆에서는 80억대 부동산. 자, 저는 요 지금 김종혁 최고의 글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뭐를 암시하고 싶은 거겠습니까? 그쵸? 배소연 같은 경우도 7번째 극단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그거를 지금 김종혁 최고가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8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합리적으로 추론해 본다면 이거는 배소연의 자산이 아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재명이나 김만배나 뭐 이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자산인데 이름만 배수연으로 해놓은 것이다. 즉 차명 자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우리의 그 합리적인 추론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었을 때 배소연 씨가 만약에 진짜로 입을 열게 되는 시점이 됐었을 때, 진짜 김종현 최고가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배소연 씨가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7번째 의문의 사망 사건에 또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저희 그 다음 자료 좀 띄워주시게 되면은, 배소연 씨 같은 경우는 2010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9월 달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지방 계약직으로서 2년 동안 근무해서 그때 받았던 금액이 4,300만 원의 월급을 받았고요. 2012년 9월 달 같은 경우는 지방 계약직 라급, 마급에서 라급으로 승진이 됐던 겁니다. 그렇게 올라가 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근무해서 3,10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받았고요. 총 그 임금을 받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일반 임기제 8급, 일괄 및 7급, 그리고 마지막에는 일반 임기제 5급으로 3년을 근무하게 됨으로써 2010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배소연이가 받았던 모든 총 월급은 얼마다? 3억 6,7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죠. 부동산이 얼마라고요? 80억입니다. 가지고 있던 현금, 노동 수익을 통해 가지고 가지고 있던 현금은 한 푼도 쓰지 않았을 때 3억 6,700만 원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80억대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을까?
만약에 이제 그 2010년도 전에 배소연 씨가 진짜 막 사업을 갖다가 해 가지고 막 비트코인으로 막 대박이 나고 막 이때는 비트코인도 없었을 시기니까 뭐 주식으로 대박이 나고 뭐 그런 것은 아닐까. 2010년도 전에 배소연이가 했던 일은 뭐였습니까? 그쵸. 이재명의 변호사실 사무실에서 격리 업무를 했던 것이 바로 배소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그 변호사였으니까 그 변호사실에서 격리 업무를 하고 있던 배소연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남시장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같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배소연 같은 경우는 도저히 80억 자산을 설명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부동산의 내역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서울 정릉의 아파트가 8억 2,500만 원이고요. 잠실 아파트가 28억 5천만 원인데 무려 잠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이 제로입니다. 대출을 하나도 받지 않고 이 아파트를 샀었거든요. 광교 상가주택 여기에서 이제 그 김현욱 씨 배소연 씨랑 내연 관계 있었다라고 했던 그분이 이제 그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던 그 장소죠, 그렇죠? 거기도 35억입니다. 거기에다가 분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 4,500만 원인데 이 네 가지의 부동산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성남시에 근무하기 전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무슨 뭐 증여를 받은 거 아닐까? 뭐 이렇게도 뭐 증여받은 거 같은 거도 내역이 전부 다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아닙니다. 이 네 가지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싹 다 언제 거래가 됐던 거예요?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이 되고 난 뒤에 거래가 됐던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이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 일단 배 씨의 그 월급으로서는 이 부동산을 산다라는 건 택도 없는 얘기고요. 유산이 있다라고 한다면 물려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내역 같은 경우도 충분히 검찰 수사를 통해서 금방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겠지만 번개를 뭐 세 번 맞는 것처럼 로또도 한 뭐 세 번 네 번 이렇게 맞아가지고 뭐 10억, 20억, 30억 벌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이제 맞았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자금 내역이 전부 다 확인이 되고 뭐 도둑질을 했다. 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가상화폐냐? 가상화폐는 그때 당시에 또 없었고 뭐 미국에서 막 가상화폐를 막 하지를 않고서는 근데 그때는 아예 뭐 미국에서도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주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또 거래한 내역이 확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배소연이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의 케이스는 전부 다 자금 흐름이 확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문제가 이게 그때 당시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사를 안 했던 겁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이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히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자체를 아예 원천적으로 안 해버리다 보니까 자금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금이라도 검찰이 나서가지고 이 부분을 확인한다면 금세 이거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에 이제 그 판사님께서도 박정원 부장판사 같은 경우도 김혜경에 대한 선고를 늦추면서도 배소연에 대해 가지고 금융정보 명령 내려가지고 딱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러니까 어떻게 해가지고 80억을 갖게 됐는지 금방 확인이 되고 제가 봤을 때 그거를 확인한다면 나오게 되는 답은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설명이 안 된다. 사실상 차명 재산이었다. 김만배 같은 경우는 그 판교의 그 타운하우스 고가의 그 하우스 있죠, 그렇죠? 수십억 가까이 되는 거. 그것 또한 마찬가지로 자기의 이제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썼다. 그런 이제 의혹까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저수지와 관련된 논란까지도 있었으니까 충분히 우리가 명확 그 맥락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배소니가 가지고 있는 수십억의 부동산 같은 경우도 이재명이나 김혜경 두 사람의 실질적인 자산을 그 배소연의 이름으로만 올려놓고 차명 재산으로 등록해 놨을 것이다. 이렇게 의심하고도 남는 거겠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이 부분에 그때 수사를 안 했던 경찰도 국정감사에 불러가지고 좀 조지고 무슨 생각으로 도대체 수사를 안 했던 것이냐 이렇게 좀 몰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못한다라고 해도 검찰이 나서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배소연이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자산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인지 실질적으로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자산가가 됐다면 그렇게 모진 구박과 핍박 속에서 김혜경 밑에 시다바리 역할을 했겠습니까? 시다바리라는 표현은 너무 좀 저급스럽나요? 뭐 어쨌거나 그런 역할을 했겠습니까? 택도 없죠. 자기가 이래가지고 80억 자산가라고 한다면 뭐하러 이재명 밑에서 김혜경 밑에서 그런 이제 잡시불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겠냐고요.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차명 재산이었다. 이거면 모든 것들이 납득이 되죠. 명확하게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